안녕하세요. 주식 교통방송 시간 이영락입니다. 전거래일자 나스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굉장히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기가 막히게 그 시점이 맞아 떨어졌어요. 아무튼 안전자산의 대표주자인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는 국면, 국내 시장의 반등은 외국인들의 순매수와 함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포도촌도 많이 삽니다. 나쁘지만은 않다. 그리고 국내 시장은 미 시장 대비해서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는 이유는 중국의 지준율이나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중요한 부분은 나스닥이 떨어지는 가장 큰 배경을 나스닥 옵션 만기일 전략으로 바라보는 투자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전거래일자 나스닥의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면 변동성이 굉장히 큰 하루였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또 포지션 없이 위아래로 많이 흔드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파생 시장에서의 포지션을 구축하기 위한 어떤 수급적인 모양새가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고, 국내 시장 전일자부터 전전 거래일자부터 외국인들의 선물을 매도로 취하지 않고 빠짐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매수로 전향해주고 있다는 얘기는 외국인 또한 국내 시장의 하방 포지션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아무튼 이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데, 지난 시간에 안 올랐던 2차전지, 좀 저평가된 2차전지 관련된 동진세미캠이나 SFA 이런 것들 이야기 드렸는데요. 오늘도 그 종목들이 여전히 강하고, 그런 류의 종목들은 원익 그룹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전일자부터 계속 보여줍니다. 원익 머트리얼즈, 반도체 소재죠. 원익 QNC, 원익 IPS는 오늘 운목이 떨어지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월마트와 타겟의 주가 흐름이 흘러내리고 나서 시장에 큰 변화가 발생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보자고요. 월마트 계속 떨어지고 있고, 타겟도 또 추가적으로 떨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인건비에 대한 부담, 요거는 증시에 여전히 부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반사이익을 얻는 것이 뭐가 있냐, 요런 또 숙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전일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SFA도 그런 류의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전일자에 동진세미캠과 SFA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동진세미캠도 오늘 잘 갑니다. 숨겨져 있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말씀드렸고, SFA도 숨겨져 있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면서 공장 자동화 관련된 기업들. 그래요.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면 스마트 팩토리, 공장의 자동화 관련된 종목들의 앞날이 뻥 뚫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위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삼익 THK, 그와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하죠. 삼익 THK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합니다. 공장 자동화랑 관련된 종목이죠. SPG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큰 폭으로 떠오르진 않지만 SPG 이런 것들, 어떤 자동화 로봇과 관련된 것들, 로봇 얘기 나오니까 로봇 이런 것들로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살짝 들어올리는 부분,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키오스? 뭐라고 하죠? 자동으로 주문하는 거 있잖아요. 그와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한국전자금융이 대표적이죠. 한국전자금융 서서히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한국전자금융, 한네트 이런 것들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살짝 모양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 그래, 인건비가 많아져? 그러면 또 무인 주문기 같은 경우 이런 거 만드는 기업들 시장에서 재조명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시장은 항상 요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면 요것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는 걸 찾는다. 공장 자동화와 그리고 플러스 알파적으로 무선 주문기 같은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이제 지금 식품 가격이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가장 찝찝해하는 게 식품 가격이란 말이에요. 대두 이런 것들 다시 또 치고 나가고, 돈육도 지금 다시 치고 나가고 있고, 옥수수, 밀 이런 것들이 다 치고 나가니까, 이거 러시아발 악재가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으면 식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킨다, 이런 논리잖아요. 다음 주 정도에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전화 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두 국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특히 식품 가격 관련된 우려감을 갖고 있단 말이죠. 러시아발 문제를 두 정상의 통화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힐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까지 두 정상의 어떤 만남이 결과를 만들어내거나 시장에서의 기대치를 충족시켜 준 적은 없어요. 하지만 시국이죠. 둘 다 10월달 전후해 가지고 정권의 연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민과 인민을 달랠 필요가 있다. 다음 주 뉴스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